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이제 일부 지역은행에 부실 대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서 하락폭을 좀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가 올라가면서 방어를 했는데, 오늘 미국의 어떤 부실 대출 문제, 이게 영향을 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잖아요. 근데 코스닥도 지금 가격 부담이 거의 없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종목 장세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빠졌고 특히 러셀 2000 지수가 2%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많이 빠진 거예요. 엔비디아라든가 뭐 반도체주가 올라가다 낙폭을 좀 제한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제법 빠진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 실제로 11개 업종 중에서 10개가 빠졌습니다. 금융업종이 2.75%나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유틸리티나 에너지도 1% 이상 하락했고요. 그나마 이제 테크 업종이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또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수 낙폭을 좀 줄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신용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 문제 터지면서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자이언스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라는 지역 은행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실 대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야기냐면 그 대출을 해주면 담보를 잡잖아요. 근데 그 담보가 이 내가 먼저 1순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을 빌려줬고 돈을 못 받으면 이제 그 담보를 내 거, 이렇게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이제 자금을 회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담보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담보물을 내가, 이거 내 담보가 아니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손실 날 수 있겠다. 한 5천만 달러 정도 손실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선 중단. 그러니까 나는 이거 돈 날릴 수도 있으니까 이 돈을 그냥 쌓아둬야 돼라고 쌓아둔 돈이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손실은 5천만 달러인데 한 6천만 달러 정도 이제 대손 충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딱 있다 보니까 이 은행만 문제가 될까? 다른 은행도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 거죠. 우리가 2년 전인가 그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면서 은행들이 급락을 하고 그때 지역은행 막 폭락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하고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은행들이 파산하면 돈을 못 빌려주게 되고 또 못 빌려주게 되거나 아니면 있는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서 우리 빌려준 거 빨리 내놔. 우리 문제 생겼어. 이렇게 되면서 막 그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곳이 있고 반면에 이제 일부는 두 은행 말고는 좀 터지는 게 없는 것 같다. 뭐 최근에 뭐 일부 자동차 부품 문제 부품회사 파산 때문에 좀 문제를 제기한 곳도 있긴 하지만 두 은행 말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이게 한 곳, 한 곳이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기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다른 쪽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양 의견이 갈립니다. 양의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어디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역은행 빠지고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조금 정리하고 보자. 이렇게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들 문제도 있지만 지금 금리, 셧다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잖아요. 또 실적도 그렇고 일단 연준에서는 10월에 금리 내릴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 사람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한 사람이죠. 노동시장 감안해 볼 때 금리 추가로 인하해야 된다. 일단 0.25%포인트 내려놓고 상황 보고 추가 인하할지는 그때 가서 또 결정해야 된다. 이번에 일단 내려야 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상으로는 좀 내릴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금리 결정하려면 지표를 봐야 되는데 지표가 모르잖아요. 지금 발표를 못하니까 셧다운 때문에. 근데 이제 민간 지표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번스타인에서는 소비는 좀 양호한 것 같은데 일부 문제는 생겼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서 소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증시가 강한 게 착시다. LPL에서는 7월 이후 증시가 올라간 건 빅테크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브로드컴, 테슬라 이 종목이 60% 정도 담당을 한 거라서 전반적인 강세장은 아니었다. 뭐 시장이 엄청나게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금융권 일부에서는 그 오픈 AI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계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자금 어떻게 조달할 거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오픈 AI는 계속 투자를 받을 거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일부 이제 금융권에서는 그게 되나 뭐 이런 어떤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셧다운이 지금 16일 차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4위. 예, 역대 4위에 해당하는 셧다운 기간이 채워지고 있어서 이거 일부에서는 지금 11월까지 갈 것 같다. 예, 11월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서 이 점차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걱정에 미중 무역 갈등에 지역은행 파산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고 보자라고 해서 하락 종목이 좀 일방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시총 상위 중에서 이제 반도체가 좀 선방을 했죠. 엔비디아가 1% 오르고 브로드컴이 0.8% 올라가고 오라클이 또 향후에 이제 AI 관련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3% 올라가고 그러니까 반도체 AI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습니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증권사들이 그 목표 주가 상향 그런 보고서를 연이어 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데 이제 그 쇼티지 날 것 같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 날 것 같아서 향후에 실적이 되게 좋아질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높였고 이게 이제 주가가 신고가 경신을 했죠. 장중에 거의 8% 가까이 올라갔다가 이제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제 내려온 게 5.5%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지역은행이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예, 이게 이제 S&P 500 지수와 지역은행의 어떤 차이,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은 그 지역은행 지수가 큰 폭으로 빠졌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2023년 이후에 가장 크게 빠지는 그때 당시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나고 막 그랬을 때, 예, 그때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역은행 문제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흐렸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고민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메가세븐의 그 EPS 성장률, 그러니까 EPS가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 이걸 좀 보면 그 동안에는 뭐 50%대, 30%대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는 20% 이상 성장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M7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나? 그게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전과 같이 이제 신고가 경신을 할 때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해도 시원스럽게 쭉쭉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전보다 조금 신고가, 그 다음에는 조금 또 횡보 이런 형태가 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생각할 게 좀 많아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는 좀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에서는 전 세계에서 아직 미국은 계속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그래서 안 빠진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보면 주식이 49%, 채권이 37%, 그러니까 주식이 높거든요. 근데 그 주식 안에서 쪼개서 보니까 미국 주식이 64%인데 계속해서 미국 주식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있고 또 기술주, 금융주 이런 순서로 이제 편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 터무니없이 빠지진 않고 그냥 매물 소화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AI 노출별 일자리 뭐 이거 있는데 이거 뭐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엄청나게 초강세를 보였죠. 근데 중형주 지수도 어제 그 대형주 지수보다는 반밖에 못 올랐는데 추세는 종가가 고가 수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형주 따라가면 중형주까지는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소형주가 안 되죠. 예, 어제 대형주 2.5% 올라가는데 소형주는 0.35% 하락할 뻔했어요. 어제 예, 코스피가 뭐 폭등을 하면서 100포인트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소형주 지수는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소의 상승률도 차이가 나는 데다가 소형주는 딸린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금이 일부 대형주로만 다 쏠려가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전차 군단, 2차 전지, 그러니까 여기에만 몰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업종별 수급을 보면 코스피 대형주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세게 매수하잖아요. 예, 그 개인들이 대형주에서만 이틀 동안 2조 1천억 원 넘게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형주 보면 그래도 중형주는 외국인들이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중형주에 어떤 업종이 많이 들어가 있냐면 증권주, 건설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중형주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까지는 외국인들이 따박따박 매수를 하는데 소형주 쪽은 어정쩡해요. 특히 이제 기관이 안 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별적으로 한 번씩 매수하는 날이 있긴 한데 소형주 쪽은 개인들이 그렇다고 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해요. 수급이 어떤 주도하는 매수 주체가 애매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보시면 외국인들이 하루 빼놓고는 어쨌든 매수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형주 내에서도 이제 선별적인 종목 장세는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장의 힘은 대형주와 중형주 쪽에 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중형주는 제가 아까 업종을 말씀드렸죠. 뭐 증권이나 건설 뭐 이런 것들이 중형주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뭐 어떤 이런 시장의 자금 성격 자체를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분산해야 되는지는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닥이 계속 눌리잖아요. 하락 종목이 되게 많죠. 네,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게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거래대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두 종목 거래대금 7조 원이었고 어제 현대차 거래대금 1조 원 나왔거든요. 그럼 세 종목 합산 거래대금이 8조 원인데 어제 코스닥 거래대금이 9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한 두세 종목의 거래대금이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의 3, 40% 넘어가면 코스닥 상승 종목이 많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래 쏠림이 너무 심하면 코스닥에 있는 투자자들 일부가 이 종목 팔고 코스피에 있는 또는 최근에 거래 대금을 끌어가고 있는 종목에 나도 합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서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수급 집중 현상, 그러니까 두 종목의 어떤 쏠림, 거래 쏠림이 좀 완화가 돼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점.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래 대금이 이렇게 잠식이 되면 버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완화되는지 여부도 코스닥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코스피는 ADR이 과매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ADR은 과매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이번 주 초부터 과매도권 내려갈 거라고. 근데 이게 계속 내려가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도 11월 초까지는 과매수로 안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목 장세는 어쨌든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거의 과매도권 부근까지는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이제 뭐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자주 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기존에 반도체가 독주하다가 다른 종목들 막 돌아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 장세가 막 좀 두더지 게임이 아니라 뭐죠? 막 올라오면 툭툭툭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막 여기저기서 막 올라오는 그런 국면이라서. 근데 그 중에도 어느 종목은 일관성 있게 올라가는 업종이 나올 거거든요.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일관성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오는 업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지역은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국채금리가 빠졌거든요. 근데 국채금리 빠진 건 금리나 기대로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안전자산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혹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려가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 시장에서 강해서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들 매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느냐. 특히 이제 전차 군단. 전차라는 거는 전기전자, 자동차를 전차 군단이라고 하죠. 플러스 2차 전지.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했는데 이 흐름이 국채금리 하락과 지역은행 문제로 흐트러지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업종별로 한 번씩 다 움직였거든요. 뭐 제약도 하루 뭐 세게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추세적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가고 엔터도 하루 정도 가게 올라간 적이 있었고, 하여튼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세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메인 대장주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동안 이제 메인이었는데 이게 하나 정도 좀 뭐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또 대장으로 등극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업종별 구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시황보다 업종 종목 구도가 제일 중요할 때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코스피가 지금 연간 상승률이 역대 5위예요. 예, 역대 5위고 이전 기록은 1990년대 이전 기록, 그러니까 20세기 때 기록이고 21세기 들어서는 가장 크게 올라가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착시라고.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강할 때 내 종목도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은 안 갖는 게 좋다. 왜냐면 강세장,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강세장은 가는 종목이 그냥 지수만 끌고 올라가는 장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시장이 좋다라고 해서 내 종목이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것도 기대해 볼 만하죠. 언젠가 올라가긴 할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 주도주와 가치주와 실적주와 뭐 모멘텀주 이런 것들 적정하게 분산해 놓지 않으면 좀 낭패가 될 수도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잘 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